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이 제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테슬라는 한때 이제 생산 지옥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제품인데 이게 개발이 되고 양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개발은 잘했는데 양산으로 못 넘어가는 회사들이 되게 많죠. 여기서 그래서 넘어지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테슬라도 사실은 그렇게 될 뻔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공장에서 정말 라쿠라쿠 침대 농담이에요 여러분. 진짜 라쿠라쿠 침대 내놓고 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서 생산 지옥을 극복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때 이게 제조와 품질에 대해서 비아냥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다 테슬라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제조 회사가 됐죠. 물론 개발도 잘하지만 제조도 잘하는 회사. 자, 한때 제조의 최고는 누구였습니까? 저 뭐 20년 전만 해도 결국 도요타였거든요. 네, 도요타. 도요타가 세계 최고의 제조 회사였고 저스트 인 타임. 즉시 생산재. 재고를 최소화하는 게 최고 미덕이었죠. 재고를 최소화해서 수요하고 공급을 즉시에 매칭하는 이 제조 기술을 다 따라하려고 다 도요타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라는 말이 생겼죠. 지금은 테슬라 생산 시스템으로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도요타를 넘어선 제조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진 회사가 됐냐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어요. 매몰 비용. 기득권을 가진 회사들은 항상 이 매몰 비용 때문에 혁신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죠? 혁신을 주저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진공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진공관 투자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트랜지스터로 넘어가는데요. 트랜지스터로 넘어가는데 자, 이거 투자한 것 때문에 아까워서 트랜지스터 전환이 늦은 거죠. 그때 누가 치고 들어갑니까? 일본이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얘들은 처음 투자하니까요. 진공관 매몰 비용 걱정할 필요 없이 트랜지스터 쪽으로 딱 투자를 하니까 일본이 정말 미국을 넘어선 반도체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동차 쪽에서 보면요.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에 공장이 있죠. 그리고 인력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그죠? 이거를 없앨 수가 없죠. 활용해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브라운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장을 개조해서 전기차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 공장도 활용해야 되고 인력도 쉽사리 정리가 안 됩니다. 과거 진공관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테슬라나 리비안이나 리오토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기차에 최적화된 공장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린필드라 그럽니다. 그린필드라고 하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브라운필드로 만든 게 현대기아차가 코나 EV 같은 거죠. 기존의 엔진을 탁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린필드로 만든 거는 어떤 거냐? 그린필드는 자, 이게 eGMP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만든 그린필드고요. 여기서 만든 게 뭡니까? 아이오닉 5, EV6. 정말 품질이 다르죠. 같은 브랜드 회사지만 다른 거죠. 요거는 이제 스케이트보드 타입으로 딱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전기차를 만든 거고 코나 EV 같은 것들은 그냥 엔진 덜어내고 여기 그러니까 공간 효율성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요. 이게 팰리세이드보다 차체는 작은데 공간은 얘가 팰리세이드보다 큽니다. 공간 효율성 팰리세이드보다 크고
전기차에 맞게 설계되다 보니까 정말 사용하기 편리한 거죠. 그때 광고할 때 그죠? 이게 하이볼티지를 쓸 수 있으니까 무슨 러닝머신까지 연결해서 캠핑 가서 러닝머신까지 연결해서 막 이런 그런 거 나오긴 했는데 정말 냉장고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대부분이 그린필드겠죠. 기가팩토리라 그러면 대부분 그린필드인 거죠. 그리고 인력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노조가 굉장히 세잖아요. 노조가 세잖아요. 저는 뭐 이게 반노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조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네. 저는 노동의 신성함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긴데, 자, 그냥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노조가 이제 세고, 인력들이 다 이제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순수 전기차 신생업체, 테슬라 같은 업체들하고 경쟁하기가 점점 쉽지 않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력 생각하지 않고 옵티머스 같은 것들을 그냥 해서 사람 대체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기존에 노조가 센 자동차 업체에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표준화, 단순화, 최적화. 그죠? 표준화를 통해서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거죠.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단순화, 여기서 정말 전기차 공장에서는 단순화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화라는 게요, 기존의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들은요, 부품이 2만 개가 넘죠. 2만 개 이상이다 보니까 자,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딱딱 직진하면서 생산하는 거죠. 자, 테슬라는 이거를 굉장히 부품을 단순화해버립니다. 모듈화해서. 단순화해서 자, 셀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 어떤 공간에다가 자동차 딱 놓고 딱딱딱 부품 조립해서 딱 완성품 가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셀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공장을 애초부터 굉장히 뭐 기가 캐스팅이라든지 기존의 자동차들이 이런 2만여 개의 부품을 가지고 이어붙인다고 생각하면요, 테슬라는 이걸로 한 방에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빵 찍어버리는 거죠. 플라스틱 찍듯이. 자, 그거는 소재도 달라요. 여기는 철강으로 하는 거죠. 네, 강판으로 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듭니다. 한 방에 딱 찍어내기. 기가프레스를 하기 위해서. 자, 그게 맞춰서 모듈화, 최적화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폭스바겐 같은 데서 배우기 위해서 임직원들 세미나에서 일론 머스크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배우기도 했죠. 한때 정말 일론 머스크를 과시하고 비아냥거렸던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는 테슬라의 제조 방식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일론 머스크는 약간 떠버리기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그냥 공유해줘요. 다 이야기해줍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뭐 자기들 특허도 갖다 쓰라고 그랬었죠. 자, 이게 공장에 단순히 로봇을 갖다 놓는다라는 거는 사람의 인건비를 대체한다 이런 컨셉도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요, 로봇이 계속 개선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사람도 학습을 통해서 계속 개선되긴 하지만요, 이게 로봇의 속도에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OTA를 통해서 뭔가 공장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해요. 발생하는데 그게 옵티머스가 캐치해서 계속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슈퍼컴퓨터한테 쏴주죠. 그리고 이걸 개선해서 또 OTA를 통해서 로봇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죠? 지난달에는 하루 생산량이 2,000달러짜리의 로봇이었다 그러면,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럼 그 다음 달에는 2,200달러짜리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숙련되는 거예요. 로봇 자체가 숙련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최적화된 공장인 거죠. 정말 이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 기존의 자동차 공장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개선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정말 미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제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테슬라 옵티머스가 굉장히 허접하고 단순 작업밖에 못하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개선되고, 얘들은 그리고 주 7일 밤낮으로 일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그죠? 사람은 주 5일째 해야 되고, 그죠? 야근시키면 안 되고,
휴가 가야 되고 아프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결국 사악한 경영자 입장에서는 로봇이 그 BEP를 넘어가는 순간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네. 이거를 정말 사회적인 눈치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일론 머스크만의 장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김성훈 님이 남겨주셨어요. 대표님,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을 하면 웨이퍼 투입량을 줄인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은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매출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동진 세미캠 물 타다 보니 비중이 100%가 되어 요즘 많이 힘드네요. 대출도 들어간지라 동진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나 언제 매수가가 올지 답답하네요. 소재 부품에 어느 정도 영향이 가는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감산을 하게 되면 웨이퍼 투입량이 줄어들 수도 있죠. 투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기본적으로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있습니다. 네,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이걸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빅그로스를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감산의 이야기인 거고요. 실제로 후발업체들 같은 경우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진 세미캠을 말씀하셨는데요. 동진 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나 CMP 슬러리, 박리액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죠. 주로 이제 케미컬류를 하는데 이런 CMP 슬러리 같은 공정 소모품들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생산 라인이 돌아갈수록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일단은 고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서 영업이 잘 돼야지 CR이라고 그러죠. 코스트 리덕션. 이런 것들이 좀 덜하죠. 그런데 이게 이쪽 업체들이 고객사들이 안 좋아지면 CR이 좀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감산을 한다 그러면 이게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좀 더 변동성 있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일단 100% 비중은 과도한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몰빵은 사실 좀 좋진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본인이 버틸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는 약간 좀 비중 조절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대출까지 쓰셨다 그러니까 좀 이제 마음이 더 안 좋긴 한데요. 근데 동진 세미캠이 결국 버티면 이 국면을 지나가면 결국은 좋아질 회사는 확실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또 버티는 거는 또 다른 또 심리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재무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바닥이 다 와간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또 하방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투자는 본인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심리적인 폭만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힘들 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